여보,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며느리 줄 봐요. 수진아?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며느리 좀 봐요. 수진아?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딸이야. 내가 1년 동안 못 봤지만 이 사람이 날 살렸어. 병상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신은 이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를 구한 것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도대체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수진은 결혼 3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이정훈과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최미숙은 수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수진의 친정은 지방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최미숙은 수진을 볼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는 지방대 나왔지?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집안인데 너희 집은 월급쟁이지?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내가 뭐라고 대들어?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수진이 유산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슬픔에 잠겼고 남편 정훈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뭘 그리 관리를 못해서 아이를 못 지켜? 우리 아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냉정한 말들이 수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최미숙은 수진에게 더욱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수진을 무시했고 수진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이종철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아내처럼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사 일도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수진은 대부분 혼자서 시댁의 차가운 대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 3년째 최미숙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수진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정훈아, 이혼해. 내 아내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훈은 황당해하며 거부했지만 최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숙은 수진이 없을 때 정훈을 불러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수진과는 미래가 없다고, 재혼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정훈의 거부에 최미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진을 직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미숙은 수진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안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들만 불행해져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어머님, 저는 정훈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훈 씨도 절 사랑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당신 집안 배경, 학벌, 모든 게 우리 아들과 안 맞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미숙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시댁에 갈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했고 친척 모임에서는 수진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훈 몰래 수진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종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전신 골절에 내장 손상까지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고 회복되더라도 오랜 시간 간병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미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그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남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최미숙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새 간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만 교대로 간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낮에 병원에 있을게요. 너? 최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최미숙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훈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맡기세요.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도와주겠다는데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결국 최미숙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낮 시간만 병원에 있기로 했지만 시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간병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식사 시간에는 튜브로 들어가는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에는 함께 가서 치료를 도왔습니다. 최미숙은 저녁에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한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수진이 완벽하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같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버님, 정훈이가 아버님 보고 싶대요. 어서 일어나셔야죠?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사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일어나시면 꼭 해드릴 거예요. 의사들도 수진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몇 달도 못 버티고 지치는데 수진은 오히려 더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진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했고 병원도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 정우는 아내가 걱정됐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최미숙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최미숙이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9개월째 되던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수진이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세하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거나 소리에 반응하거나 손을 약하게 쥐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더욱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매일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최미숙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버지는 벌써.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10개월째 시아버지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점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최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봤습니다. 진아?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는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11개월째 시아버지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이제는 휠체어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간병이 정말 잘 된 덕분입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혼수 상태였던 동안 며느리 수진이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했다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 곁을 지켰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고 돌봐줬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1년 동안 날 돌봐줬어?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은 뭐 했어? 나는 저녁에만 왔어. 낮에는 수진이가 혼자 다 했어.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 수진이한테 어떻게 대했었지? 내가 쓰러지기 전에. 최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내쫓으려고 했어. 이혼하라고 강요했어.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괴롭혔어.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왜 날 돌봐준 거야?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 시아버지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병실로 들어오자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의사가 그랬어. 간병이 잘 안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내가 1년 동안 날 돌봐준 덕분에 내가 살았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한테 어떻게 했어? 내쫓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시아버지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잘 들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딸이야.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을 나누는 거야. 수진이는 우리한테 마음을 줬어. 최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퇴원 후 시아버지는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미숙과 수진이 함께 돌봤습니다. 이제 최미숙은 수진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쉬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넌 이미 1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라지고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최미숙이 수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님,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내가 뭘 해도 트집 잡고 무시하고 심지어 내쫓으려고까지 했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평생 내게 빚진 거야. 우리 남편을 살려준 것,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최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한 거예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넌 정말 천사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줬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시아버지는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일상생활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도 모였고 모두 수진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간병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넌 우리 집의 은인이야. 아니, 은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딸이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미숙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를 3년 동안 괴롭혔고 심지어 내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최미숙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내가 진짜 엄마처럼 대할게.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한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한 것입니다. 최미숙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수진아, 무거운 거 들지 마. 내가 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안 돼. 넌 이제 몸 조심해야 해.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진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지만 이제는 수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네, 아버님.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최미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말에 수진은 울컥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 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몇 시간 후 건강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최미숙은 아기를 안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어머님,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시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1년 전 내가 깨어났을 때 한 말 기억나니? 내가 진짜 우리 딸이라고. 네, 기억해요.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어? 아니, 지금은 더 확신해. 넌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 1년간의 헌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함께할 것인가. 수지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